제발 나 대신 당신이 해주면 안 될까? 사모님,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제발 나 대신 당신이 해주면 안 될까? 한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고 그 말을 듣던 다른 여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럴 수 없어요. 하지만 눈앞의 여자는 그녀의 손을 더 세게 붙잡았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평범해 보이는 이 두 여자 사이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리 마을 어르신들처럼 그거 돈 드는 거 아뇨? 하실지 몰라 말씀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공짜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행운 시든 꽃마차 그곳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했던 그때로 말이죠. 최은지는 48배 평범한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은 지 6년째, 그녀는 혼자 살며 여러 집을 돌아다니며 간병 일을 했습니다. 일은 힘들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돌보는 일은 그녀에게 맞았고 무엇보다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을 줄여주었습니다. 빈집의 적막함은 때로 견디기 힘들었으니까요. 3년 전 겨울, 은지는 새로운 집으로 일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IT 기업을 운영하는 박민우 대표의 집이었는데 그의 어머니를 간병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요. 병원에선 시한부라고 하던데 민우는 첫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54의 나이였지만 열정적이고 젊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그의 아내 지혜는 51로 우아하고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성심껏 모시겠습니다. 은지는 정중하게 인사했고 그날부터 할머니의 간병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폐암 말기였습니다. 말수가 적고 까다로운 분이라고 들었지만 은지가 돌보기 시작하자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은지는 정성껏 식사를 챙겼고 밤에도 자주 깨어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은지 씨 덕분에 어머니가 편안해 보여요. 지혜는 자주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민우 역시 은지의 성실함을 높이 샀습니다. 가끔 해외 출장을 가야 할 때도 은지가 있어 마음 놓고 다녀올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1년 반이 흘렀습니다. 할머니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고 어느 봄날 아침 할머니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은지가 손을 잡고 있을 때였습니다. 편히 가세요. 은지는 작게 속삭였고 할머니는 희미하게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민우는 은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지 씨가 계셔서 어머니가 편안하게 가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혜도 눈물을 흘리며 은지를 안았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고마워했고 은지도 할머니를 떠나보내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은지는 짐을 쌌습니다. 일이 끝났으니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민우 부부는 은지를 불러 앉혔습니다. 은지 씨,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지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 집안일을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집이 넓어서 관리가 힘들거든요. 은지 씨만큼 믿을 수 있는 분이 없어요. 민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급여도 더 드릴게요. 우리 가족처럼 지내주시면 좋겠어요. 은지는 잠시 망설였지만 다시 혼자 빈집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집 사람들이 진심으로 자신을 원한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조금만 더 있겠습니다. 그렇게 은지는 이 집에 남게 되었습니다. 은지가 집안일을 돕기 시작한 지 석 달쯤 지났을 무렵 이 집의 일상에 완전히 녹아들었습니다. 아침이면 민우 부부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넓은 집안을 청소하고 정리했습니다. 지혜는 은지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민우가 좋아하는 음식, 옷 정리하는 방법, 손님 접대하는 법까지. 은지 씨는 정말 꼼꼼하세요. 저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지혜는 진심으로 칭찬했고 은지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혼자 살 때는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게 의미 없게 느껴졌는데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 움직이니 하루하루가 충실했습니다. 민우도 은지를 편하게 대했습니다. 출근하기 전 간단한 농담을 건네기도 하고 퇴근 후엔 회사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은지는 적당히 맞장구를 치며 들어주었습니다. 은지 씨는 참 듣기를 잘하세요. 집사람은 요즘 제 얘기 들으면 피곤해하거든요. 민우가 웃으며 말했고 은지는 애매하게 웃어 넘겼습니다. 그저 일하는 사람으로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면 세 사람이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처음엔 은지가 사양했지만 민우 부부가 고집했습니다. 가족처럼 지내자고 했잖아요. 혼자 먹는 건 쓸쓸하잖아요. 지혜의 말에 은지는 감사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식탁에서 나누는 대화는 편안했습니다. 민우의 회사 이야기, 지혜의 동창 모임 이야기, 은지의 옛날 이야기까지. 은지 씨도 참 많은 걸 겪으셨네요. 민우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은지는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온 이야기를 조금씩 꺼냈는데 두 사람은 진심으로 안타까워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혜가 식사 중에 허리를 움켜쥐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또 아프세요? 민우가 걱정스럽게 물었고 지혜는 괜찮다는 듯 손을 저었습니다. 요즘 허리가 자꾸 이래요. 나이 먹으니 여기저기 아프네요. 은지는 지혜에게 파스를 붙여주겠다고 했고 지혜는 고맙다며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밤 은지는 지혜의 방에서 파스를 붙여주며 허리를 가볍게 주물러 주었습니다. 은지 씨 손은 정말 따뜻해요. 지혜가 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지혜의 허리와 골반 부위에 멍이 든 것을 발견했습니다. 넘어진 것 같지도 않은데 이상했습니다. 사모님, 이 멍은?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지혜는 대수롭지 않게 답했습니다. 아, 그냥 부딪힌 것 같아요. 하지만 지혜의 표정은 어딘가 어두웠고 은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지혜의 통증은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마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고 가끔 식사도 거르곤 했습니다. 은지는 걱정스러웠지만 남의 부부 사이 일에 깊이 개입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모님, 병원에는 가보셨어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권했고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갔어요. 별거 아니래요. 그냥 나이 들면서 생기는 거래요. 하지만 은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지혜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다는 것을. 여름이 깊어갈수록 이 집의 평화로운 일상 속에 뭔가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은지가 이 집에 온 지 1년이 넘었고 이제는 완전히 이 집의 일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우는 회사가 잘 되어 더욱 바빠졌고 지혜는 여전히 우아하고 친절했지만 어딘가 지쳐 보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우가 골프를 나간 사이 지혜가 은지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은지 씨, 차 한잔 할래요? 평소보다 진지한 목소리였습니다. 은지는 차를 타서 마주 앉았습니다. 지혜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은지 씨는 남편분과 사이가 좋으셨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은지는 잠시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았어요. 평범하지만 행복했죠. 지혜는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쓸쓸해 보였습니다. 부럽네요. 저희는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지혜는 말을 잇지 못했고 은지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지혜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가정적이고 저를 아끼죠. 하지만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 젊어요. 54인데도 30대처럼 열정적이에요. 일도 운동도 그리고 지혜는 말을 멈췄고 은지는 그 의미를 알아챘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지만 지혜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니 함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51예요. 갱년기도 왔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아요. 하지만 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해요.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만 참지 못하는 거예요. 지혜는 눈물을 참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아니, 어떨 땐 매일. 저는 정말 힘들어요. 허리도 아프고 골반도 아프고 병원에 가도 딱히 이상은 없대요. 그냥 무리해서 그런 거래요. 은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일은 너무 사적인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거절하면 상처받아요. 서운해하고 자기가 싫어진 건지 물어봐요. 그럴 때마다 저도 미안하고 그래서 견디는데 이제는 정말 지혜가 얼굴을 손으로 가렸고 어깨가 떨렸습니다. 은지는 조심스럽게 지혜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사모님,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남자들은 이해 못해요. 나이 들어도 그 욕구는 안 사라진대요. 특히 우리 남편 같은 사람은 젊을 때부터 그랬으니까. 지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혼? 그럴 수도 없어요. 그 사람이 싫은 건 아니니까요. 그냥 이 부분만 힘든 거예요. 하지만 이게 부부 생활에서 작은 부분이 아니잖아요. 은지는 지혜를 안아주었습니다. 지혜는 은지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 견뎌온 무게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지혜는 은지에게 더 자주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때로는 너무 사적인 이야기여서 은지도 당혹스러웠지만 지혜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절실히 필요했던 것 같았습니다. 은지는 단지 들어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해결책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은지는 몰랐습니다. 지혜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어떤 생각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생각이 결국 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것을.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지혜의 상태는 더 나빠 보였습니다. 아침마다 진통제를 먹었고 걸을 때도 불편해 보였습니다. 은지는 안타까웠지만 어떻게 해줄 수 없었습니다. 민우는 아내의 고통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자제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은지가 일찍 일어나 주방으로 가다가 부부의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보, 제발. 오늘은 좀. 지혜의 애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왜 그래? 일주일이나 안 했잖아. 민우의 불만스러운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아파서 그래. 정말 힘들어. 병원 가니까 이상 없대잖아. 당신이 날 피하는 것 같아. 은지는 얼른 주방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우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회식이 있었다고 했는데 술에 취한 것 같았습니다. 지혜는 먼저 방으로 들어갔고 은지가 민우에게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은지 씨. 민우가 갑자기 은지를 붙잡았습니다. 은지는 깜짝 놀라 물러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민우는 손을 거두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갑자기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나쁜 사람인가요? 은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 아내는 저를 피해요. 손만 잡아도 움찔해요. 제가 그렇게 싫은 걸까요? 저는 그냥 아내를 사랑하는데. 민우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은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모님도 회장님을 사랑하세요. 다만 몸이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알아요. 알지만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도 사람인데 이 나이에도 이런 욕구가 사라지지 않는데 다른 여자를 만날 수도 없고. 민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서로 사랑하는데도 이렇게 괴로울 수가 있네요. 은지는 민우에게 물을 건네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은지는 잠을 이루기 힘들었습니다. 지혜의 고통도 민우의 괴로움도 모두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지혜가 은지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달랐습니다.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은지 씨, 제가 이상한 부탁을 하나 해도 될까요? 은지는 긴장했습니다. 지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세요. 은지 씨는 남편 잃고 오래됐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년 됐어요. 그동안 외롭지 않았어요? 은지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외로웠냐고요? 물론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란 말일까요? 지혜는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지 씨, 제발, 나 대신. 은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혜의 다음 말을 들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계속했습니다. 나 대신 우리 남편을 맡아줄 수 있겠어요? 은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믿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진심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은지를 바라보는 지혜의 눈빛에는 간절함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미쳤다고 생각하시겠죠?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저는 정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이혼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살 수도 없어요. 사모님, 그건 당신도 외롭잖아요. 그리고 우리 남편은 좋은 사람이에요.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거예요.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하지만 지혜는 은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생각해봐요. 제발, 제 마지막 부탁이라고 생각하고. 은지는 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에서 밤새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은지는 일주일 동안 지혜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 제안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은지는 생각했습니다. 6년 동안 혼자였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누구도 자신을 여자로 봐주지 않았습니다. 48배 나이에 그런 감정은 이미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말이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외롭지 않았냐고요. 외로웠습니다.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지혜가 은지를 다시 불렀습니다. 은지 씨, 지난번 말은 잊어주세요. 제가 미쳤던 것 같아요. 지혜는 창피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오히려 지혜를 마주 보았습니다. 사모님은 정말 괜찮으세요? 지혜는 놀란 표정으로 은지를 봤습니다. 무슨, 회장님도 사모님도 모두 힘들어 보이세요. 저는 두 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은지 씨, 조건이 있어요.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모르셔야 해요.
사모님의 제안이란 걸 알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건 그저 도움일 뿐이에요. 감정은 없어요. 지혜는 은지를 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지혜가 민우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제가 당신을 이해 못해줘서 미안해요. 앞으로는 좀 더 노력할게요. 민우는 놀라며 아내를 안았고 지혜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지혜는 일찍 잠들었고 민우는 홀로 거실에 나왔습니다. 은지가 우연히 거실에 있었습니다. 물을 마시러 나왔다고 했습니다. 은지 씨, 아직 안 주무세요? 네. 잠이 안 와서요. 둘은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회사 일, 날씨, 내일 아침 메뉴. 하지만 분위기는 이상하게 부드러웠습니다. 민우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들어가 보세요. 감기 걸려요. 네. 회장님도요. 그날 이후로 밤에 우연히 마주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서로를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우가 물었습니다. 은지 씨는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으세요? 은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외로워요. 많이요. 민우는 은지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은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 선이 무너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지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오히려 편안해 보였습니다. 은지 씨, 고마워요. 지혜는 작게 속삭였고 은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 석 달 동안 이상한 균형이 유지되었습니다. 민우는 아내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았고 지혜는 몸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은지는 자신도 모르게 이 관계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처음엔 대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혜를 돕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민우가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더 부드러워졌고 더 다정해졌습니다. 작은 선물을 주기도 했고 은지의 의견을 묻기도 했습니다. 은지 씨 덕분에 요즘 마음이 편해요. 민우가 어느 날 말했고 은지는 복잡한 표정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입주 가정부가 된 것도 그 즈음이었습니다. 지혜가 제안했고 은지는 받아들였습니다. 완전히 이 집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은지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지혜의 얼굴에서 점점 웃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편안해진 몸과 달리 마음은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민우의 시선이 점점 더 자주, 더 길게 은지에게 머물고 있다는 것을, 이 묘한 균형은 오래 갈 수 없었습니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은지가 이 집에 입주한 지 6개월이 지났고 지혜의 제안을 받아들인 지도 넉 달째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세 사람은 평화로운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은지가 식사를 준비했고 민우는 회사로 갔으며 지혜는 친구들을 만나거나 취미 생활을 즐겼습니다. 저녁엔 함께 식사하고 텔레비전을 보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미묘한 변화들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은지에게 점점 더 관심을 보였습니다. 출근하기 전 은지가 입은 옷을 칭찬하기도 했고 퇴근길에 은지가 좋아한다며 떡볶이를 사오기도 했습니다. 은지 씨 매운 거 좋아하시잖아요. 민우는 웃으며 말했고 은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지혜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지만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우가 회식이 있다며 늦게 들어왔습니다. 지혜는 먼저 잠들었고 은지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안 주무세요? 민우가 넥타이를 풀며 물었습니다. 네, 아직 졸리지 않아서요. 민우는 은지 옆에 앉았습니다.
술 냄새가 났지만 취하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은지 씨, 요즘 행복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은지는 당황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이 상황이 괜찮으세요? 은지는 책을 덮었습니다. 민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처음엔 아내를 위해서라고 생각했어요. 아내가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은지 씨가 도와주신다고 생각했죠. 민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은지 씨를 보면 그냥 좋아요. 아내를 대신해서가 아니라 은지 씨 자체가 좋아졌어요. 은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회장님, 이상하죠?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저도 어쩔 수가 없네요. 민우는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지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아니, 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둘 사이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대신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이 개입된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혜가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정원에서 민우와 은지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은지의 어깨에 묻은 나뭇잎을 떼어주고 은지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장면을 본 지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이 제안한 일이었습니다. 몸이 힘들어서 남편을 위해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이는 건 단순한 도움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자신을 보던 눈빛과는 다른 새로운 여자를 향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혜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몸은 편해졌지만 마음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지혜가 은지를 불렀습니다. 은지 씨, 요즘 우리 남편이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은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네, 더 밝아졌어요. 더 웃어요. 좋은 일이죠. 지혜는 웃었지만 그 웃음은 슬퍼 보였습니다. 은지 씨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하지만 지혜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은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혜는 홀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몸만 내준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마음까지 내주고 있었습니다. 편안함을 얻기 위해 지불한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되돌릴 수 있을까요? 지혜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고. 더 늦기 전에. 하지만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관계를 정리할 수 있을까요? 지혜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폭풍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고 은지가 준비한 음식들이 차려졌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지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지 씨, 오늘 얘기 좀 할게요. 민우가 이상하다는 듯 아내를 봤습니다. 여보, 무슨, 당신도 들어요. 지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은지는 불길한 예감에 숨을 죽였습니다. 은지 씨,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제 몸도 많이 나아졌고 남편도 편안해졌죠. 지혜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식탁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우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여보, 갑자기 무슨 소리야? 당신은 몰랐겠지만 은지 씨와 저는 약속이 있었어요. 민우는 아내와 은지를 번갈아 봤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약속? 지혜는 민우를 똑바로 봤습니다. 제가 은지 씨에게 부탁했어요.
나를 대신해 달라고. 민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제가 힘들어서, 당신을 감당할 수 없어서 은지 씨에게 부탁한 거예요. 민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무슨, 처음엔 그게 답인 줄 알았어요. 제 몸도 편해지고 당신도 만족하고 은지 씨도 외롭지 않고. 지혜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완전히 틀렸어요. 지혜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은지 씨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웃는 모습도 달라졌어요. 나한테는 보여주지 않던 표정들을 은지 씨한테는 보여줬어요.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준 건 몸만이 아니었어요. 당신의 마음까지 내준 거였어요. 그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은지는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은지를 봤습니다. 은지 씨를 탓하는 게 아니에요. 은지 씨는 제 부탁을 들어준 것 뿐이니까요. 하지만 지혜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는 끝내야 해요. 더 이상 이럴 순 없어요. 민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보, 내가 몰랐어. 정말 몰랐어. 당신이 그런 부탁을 했다는 것도 은지 씨가 당신을 위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다 제 잘못이에요. 욕심을 부렸어요. 편안함을 얻으려다가 더 중요한 걸 잃었어요. 지혜는 은지를 봤습니다. 은지 씨, 짐 싸세요. 내일 아침에 나가주세요.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여보, 그건 너무. 민우가 말렸지만 지혜는 단호했습니다. 이게 맞아요. 이게 옳은 거예요. 그날 밤 세 사람 모두 잠들지 못했습니다. 은지는 방에서 짐을 쌌습니다. 1년 반 동안 쌓인 물건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은지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원했는지. 처음엔 정말 지혜를 돕고 싶었습니다. 외로움도 있었지만 진심으로 이 부부를 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민우의 다정함이 좋았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 것이 좋았습니다. 여자로 대접받는 것이 좋았습니다. 욕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모두를 아프게 했습니다. 옆방에서는 지혜가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민우는 아내를 안아주려 했지만 지혜는 거부했습니다. 혼자 있고 싶어요. 민우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자신은 대체 무엇을 한 걸까요? 아내의 배려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주고. 민우는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지는 짐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지혜와 민우가 배웅을 나왔습니다. 사모님,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은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혜는 은지를 안았습니다. 미안해요, 은지 씨. 당신에게 너무 큰 짐을 지웠어요. 아니에요. 제가 욕심을 부렸어요. 민우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지 씨, 미안합니다. 제가 선을 지켰어야 했는데. 은지는 마지막으로 이 집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문을 나섰습니다. 세 사람 모두 큰 상처를 안은 채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은지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다시 여러 집을 돌며 간병 일을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평범하고 바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은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외로움이 사람을 어떻게 변하게 하는지,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선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느 날 오후 은지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은지 씨, 저예요. 지혜의 목소리였습니다. 은지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사모님, 만날 수 있을까요? 할 얘기가 있어요. 이틀 후, 둘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지혜는 예전처럼 우아했지만 어딘가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잘 지냈어요? 지혜가 먼저 물었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모님은요? 저도 잘 지내요. 많이 좋아졌어요. 지혜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은지 씨를 원망했던 적도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제가 부탁했는데도 막상 보니까 질투가 났어요. 은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알겠더라고요. 은지 씨 잘못이 아니라는 거, 다 제 욕심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사모님. 저도. 지혜는 은지의 말을 막았습니다. 우리 둘 다 외로웠어요. 그리고 둘 다 욕심을 부렸어요. 누구 하나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지혜는 잠시 창밖을 보다가 다시 은지를 봤습니다. 그 일 이후로 우리 부부 사이가 오히려 좋아졌어요. 은지는 놀라서 지혜를 봤습니다. 정말요? 네. 남편이 많이 반성했어요. 자기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대요. 이제는 저를 먼저 생각해줘요. 제가 힘들면 참아요.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지혜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달라졌어요. 병원에 다시 갔더니 호르몬 치료를 받을 수 있대요. 약도 있고요.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걸. 은지도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정말. 은지 씨, 사실 오늘 부탁이 하나 있어서 연락했어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시 저희 집에 와주실 수 있을까요? 출퇴근으로요. 예전처럼 그냥 집안일만 도와주시면 돼요. 은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괜찮을까요? 제가 다시 가면. 괜찮아요. 아니, 괜찮게 만들 거예요. 이번엔 제대로 된 관계로요. 고용인과 고용주로, 그리고 친구로. 지혜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은지 씨를 잃고 싶지 않아요. 그 일이 있었지만, 아니, 그 일이 있었기에 오히려 더 소중해요. 서로의 한계를 아니까요. 은지는 오랜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선은 확실히 지킬게요. 절대로 넘지 않을게요. 지혜는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요. 우리 모두 그럴 거예요. 한 달 후 은지는 다시 그 집에 출퇴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친근하되 선은 넘지 않았습니다. 은지도 민우도 지혜도 모두 배웠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편안한 대화가 오갔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더 조심스럽고 더 배려하고 더 감사했습니다. 은지 씨, 이 반찬 정말 맛있어요. 지혜가 웃으며 말했고 은지도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우는 조용히 식사를 하며 두 사람을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잃을 뻔했던 것들, 아내, 평화, 그리고 양심, 그 모든 것을 다시 찾았지만 그 과정에서 치러야 했던 대가도 잊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집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48배 나이에 겪은 이 모든 일들, 외로움, 유혹, 후회, 그리고 용서. 나이가 들어도 감정과 욕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은지는 작은 원룸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저녁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자신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여운을 남겨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공감의 댓글 남겨주시면 행운 시든 꽃마차 그곳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내일도 사연 시든 꽃마차 달려오겠습니다.